자, 증여가 좋을까요? 양도가 좋을까요? 이거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거는 약간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증여보다 양도를 좀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부의 이전 공식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집값 상승에 증여세 부담이 좀 커지고, 최근 3년간 증여 건수가 반토막 났고, 그런데 양도할 때는 30% 싸게 팔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30%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여 대비 절세 혜택이 높기 때문에 가족 간 직거래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거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좀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매일경제 기사고 오수영 기자님, 손동우 기자님 4월 1일자 얼마 안 됐죠.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근 송파구에는 헬리오시티 인기가 많은 굉장히 큰 대단지죠. 거의 한 9,500세대, 9,700세대 엄청 큰 대단지인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평대입니다. 14억 6천에 직거래가 됐다.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28일에는 같은 면적이 20억 9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따져보면은 30%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조사 받겠네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와 당국에서는 이 거래를 증여성 가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자, 잠실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뛰면서 가족끼리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 증여보다 유리한 것으로 안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이거 기사가 4월 1일이고 2월 28일이니까 그때 토호제 풀렸을 때잖아요. 그쵸? 그때 잽싸게 한 거네요. 자, 주택 증여 건수가 3년 새에 반토막이 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를 하는 것 대신에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증여세 수입도 최근 수년 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증여 대신에 양도를 쓰니까 양도세 내야죠. 그리고 이 사례에서 매도를 한 부모 입장에서 비과세가 되면은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12억이 지금 넘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수입은 총 5조 6,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고 기간을 넓혀 살펴보면 증여세 수입은 2021년 8조 600, 22년 6조 9,800, 23년 6조 900, 24년 5조 6,50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증여세 수입이 줄어드는 건 증여 건수가 줄고 있는 건데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4만 1,098건으로 3년 새 47.6%가 줄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 자체가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미 할 사람들이 그 전에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23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증여를 하면 몇 년 묵혀야 됩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 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추세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가족 간 증여를 회피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 물론 이것도 일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족 간 증여가 뚝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뭐가 늘어나겠어요? 반대급부가 항상 있겠죠. 가족 간 직거래가 늘고 있는 거다. 자, 상증세법에서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가격에 파는데 여기 잘 써 있죠. 최대 3억을 한도 낮은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헬리오 같은 경우에 14억 6천인데 20억 9천이잖아요. 그럼 30%는 낮은 가격인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약간 말이 안 되잖아. 자, 한번 우리가 써가면서 해볼까요? 자, 사례의 헬리오 같은 경우에 20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30% 하면 어떻게 돼요? 20.09잖아요. 곱하기 0.7 하니까 14억 630만 원까지 된단 말이에요. 요게 30%를 하면. 그런데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20억 900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30%를 때리면 안 되고 17억 900까지 했어야 돼. 자, 그러면 17억 900에서 14억 600 얼마 차이 납니까? 3억을 더 싸게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안 되죠. 이거 증여세예요, 증여세.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자녀 입장에서는 20억 900 대비 내가 조금 더 싸게 팔 수는 있는데 한도가 17억 9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3억이나 더 싸게 14억 600으로 했기 때문에 요 차액 3억 있죠. 이거는 추가로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내야 됩니다. 증여세.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몇 천만 원 나오겠죠. 과거 공제받은 게 없다면 곱하기 20% 6천에서 공제금액 1천만 원 빼니까 5천만 원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는데 5천만 원 안 냈다 그러면 이거 잡힙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싸게 했다. 물론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판 사람 부모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산 사람 매수한 사람 자녀가 내는 거예요? 자녀가 내야죠. 그래서 아까 자녀 매수 금액이 14억 6천이죠. 여기에 증여세 5천 더해서 15억 1천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싸죠. 20억 9억 900보다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다만 앞의 사례처럼 가족 간 직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컨대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억, 취득세는 약 8천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죠. 시가 20억짜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3억이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는 4%, 3.5%, 4%가 아니고 12%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0억이 12%. 2억 4천이죠. 어마어마하죠. 2억 4천 플러스 6억이니까 8억 4천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세부담이 7억이 아니고 한 8억 4천 정도 나와야 돼.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하지만 가족 간 직거래로 시세보다 3억 원 낮은 17억. 그러니까 20억을 30%다 낮게 팔면 안 되고 3억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억에 하고 전세 12억을 끼고 자녀에게 양도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5억만 지불하면 되니까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그런데 이제 가족 간 직거래하고 특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를 거래하면은 여기서 자금 소명 연락은 거의 다 90% 이상 받으실 겁니다. 자, 게다가 국가에 귀속되는 증여세와 달리 부모에게 넘어간 매매대금은 향후 상속받을 수 있고 5억 원은 상속 시 전액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부모가 일가구 1주택, 장기 보유 등 요건을 갖출 경우에 각종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양도세 부담도 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입장에서 20억 900인데 지금 좀 낮춰가지고 지금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17억 900에 매매를 하면은 이게 매도자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을 17억 900을 따올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세대로 20억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2억 초과되는 8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비과세가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다만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자녀가 17억 900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17억 900에 대해서 자금을 다 조달해가지고 부모한테 줘야 돼요. 물론 아까 여기에 이제 전세 자금이 있으면 그거를 떠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전세가 1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7억 정도를 매수 자금으로 대야 되는데 이걸 또 뭔가 부모한테 차용을 쓰거나 뭔가 좀 자금 조달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조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특수관계자 저가형수도 이거 직거래 하시려면은 매수자인 이 자녀의 자금 출처, 즉 소득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증여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물론 증여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증여세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한 7, 8억 정도 나오잖아요, 증여. 그러면 남들은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포함해서 2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7, 8억을 가져오면 이건 엄청나게 큰 혜택이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증여를 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정 부담되시면은 증여를 일단 먼저 가져와서 증여 취득세를 내시고 그리고 곧바로 세를 놔버려요. 그러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그걸 받고 나머지 증여세를 충당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가져와요. 비조정이에요. 그럼 취득세 8천 나오겠죠. 이때는 4%니까 12% 아니고. 그럼 8천을 먼저 내 모은 돈, 신용지출로 그런 것들을 내요. 그러면 명의가 바뀌죠. 그러면 이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게 20억짜리에 대한 깔끔하게 깨끗하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라면 증여세가 6억 정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 시세가 10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 전환율이 한 35만 원, 40만 원 하지 않습니까? 3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럼 20억짜리니까 전세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라면 전세 7억에 반전세 7억, 보증금 7억에 월세 90만 원 받아버릴 거예요. 7억에 90만 원 반전세 놓고 7억에서 6억 증여세 내고 끝내고
그리고 나는 현금 1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세 90만 원 받으면 돼요. 여기에 상생임대주택을 딱 결합시키면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비조정지역 12억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만 거주요건 없이 끝낼 수 있죠. 방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채널에서 상생임대주택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생임대주택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6년 12월 30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나중에 매각을 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시절이 하수상한 그런 시기잖아요. 6월 3일 대선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애가 이제 아직 너무 미성년자고 어려서 못하고 있죠. 자, 방금 그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 조금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